지쳐 계시기도 하고 또 힘이 기업인 출신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거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분입니다. 이번에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개발협력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 법안 설명에 앞서서 우선 그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 이게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ODA 사업의 공식 명칭이 공적개발 원조 사업인데요. 네. ODA는 과거에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도움을 다시 국제사회로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원조하는 최초의 국가인 만큼 ODA 사업의 의미가 남다르기도 한데요. 이런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ODA 사업이 바로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ODA 산업이요? 예. 예. 사업이 네. ODA 사업이 조금 요 관련해서 좀 들어볼까요? ODA 산업. 그래서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ODA 사업을 단순히 식량이나 의약품을 지원하는 네. 그런 인도주의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산업부의 ODA 산업은 그런 1차원적인 지원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술을 개도국에게 전수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전수를 해서 개도국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이제 그 주는 그런 거군요. 예,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네네.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겠습니다.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좀 들어봤는데, 자, 이번에 그 발의하신 법안이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어떤 내용이고 이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산업부가 2012년부터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ODA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요. 11년간 전 세계 33개국의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산업부 ODA 산업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장기적인 사업 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개도국이 빈곤 탈출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산업 기반 지원 또 기후 위기 대응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도화되는 개도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에는 산업부 ODA의 법적 근거와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발의하신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뭐 어떤 그 입법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우리 네. 개도국에 전수하는 기술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ODA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개도국의 후속 수주를 따내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산업부는 2016년에 66억 원을 들여서 우즈베키스탄의 농기계 R&D 센터를 전수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우즈베키스탄이 농기계를 생산을 할 때 센터 조성에 참여한 우리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핵심 부품을 조달을 요청을 했고요. 덕분에 우리 기업이 약 177억 원에 이르는 농기계 부품을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산업부 ODA 사업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제안하는 국격에 맞는 ODA, 실효성 있는 ODA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뭐 그 좀 어려운 시기 때 받았던 것들을 다시 이제 개도국에 이제 돌려주고 여러 이제 앞으로 산업 수주들을 따오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또 디딤돌 역할들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왜냐면 우리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 산업부의 이런 ODA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이 같이 동반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중소기업으로서는 아주 좋은 사업의 하나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그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요즘 그 폭우 피해가 정말로 많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또 귀국 일정은 연기하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두고서 또 여야 공방이 아주 거센 그런 상황인데 여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진 일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반면에 야당은 지금 아주 많은 비가 내리고 집중호우가 계속해서 예고가 됐는데 일정을 미룬 건 정말 아쉬웠다.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가도 집중호우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행보와 대통령실 대응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근본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이제 재난복구 현장에서 온 힘을 다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에 따른 복구와 애도가 우선인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이 재해를 하나의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 지금 정치 공세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출발을 할 때 그 당시 14일입니다. 14일에는 폭우 피해가 크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방문 중에 이 엄중한 상황을 보고를 받자마자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으시면서 5차례나 면밀하게 대응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폭우 피해 중에도 방문한 것에 대해서 나와 우크라이나인의 애도를 전하고 싶다 할 정도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을 했고요. 대통령실의 발언은 대통령께서 불가피한 방문 속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는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앞뒤 맥락을 다 지우고 일부러 논란이 될 만한 단어만 골라서 지금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좀 정쟁을 자제해 주시고요. 피해 복구에 여야가 합심해서 좀 총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여야가 이제 당분간 정쟁을 멈추고 이제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들을 공통으로 내놨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27일 본회의에서도 이제 침수 피해 관련 법안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법안들이 나오고 또 실제 그 수해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지 그 방안들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민주당이 오늘 혁신위 1호 제안인 불체포 특권 이걸 이제 포기하겠다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의총에서. 혁신위는 여전히 좀 친이재명계이고 혁신보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이제 외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여당 이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야당의 이런 혁신위 활동과 또 1호 제안에 대한 뭐 이런 다짐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무슨 민주당 혁신위 출범에서 과정에서 위원장이 교체되는 등 여러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1호 제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을 했는데요.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이제는 방탄국회를 계속해서 열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세운 것은 뼛속까지 바꾼다는 이런 혁신위의 취지에 저는 부합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혁신위가 1호 제안을 낸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결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인을 해보니 민주당의 결의안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내려놓는다라는 네.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영장이 정당하냐 아니냐라는 데 대한 판단을 두고 앞으로도 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쪽짜리 포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이어서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의원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이력을 가지신 CEO 출신으로 현장에서 그 정말 발로 뛰면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정치인인 만큼 좀 그동안의 그 성과에 대해서 살짝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좀 한번 들어볼까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으셨을까요? 지금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기업인 출신은 진짜 이렇게 다섯 손가락 안에 네, 많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꼽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신산업과 구산업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떤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그 스타트업과 그 대기업 간의 기술 탈취 문제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그 알고케어라는 스타트업과 그 롯데헬스케어의 대기업 간의 기술 분쟁이 있었는데요. 약 4개월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 아주 잘 해결된 그런 케이스도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그 열정적인 행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도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그 총선이 앞으로 한 8개월여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그 총선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하고 싶으신 정치적인 과제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그 최근 산업이 소위를 통과한 그 미래차 부품 산업 육성 특별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법안인데요. 그래서 이 법안이 조속히 좀 통과되는데 집중을 할 거고요. 좀 전에 총선 계획을 물으셨는데 결국 제가 기업인 출신 비례대표로서 지난 4년간 걸어온 의정 활동이 우리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는다면 네. 또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기회가 합니다.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한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IMF가 지나면 다들 자동차를 많이 바꿀 것이다. 이제 그런 신념을 갖고 자동차 부품 이제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현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이 한국 정치 발전에도 또 많이 또 그 기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안 채택에 대한 여당의 입장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